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정말 충격적인 대한민국 1인 가구 현실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1인 가구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막상 1인 가구 중에 꽤나 넉넉하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부족해요.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는 원룸이죠. 원룸, 고시원, 옵탑방. 막상 이제 주거환경을 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원이에요. 세금 떼면 190만원이죠. 그래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축을 못할 거예요.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적자가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통으로 메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생계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그 1인 가구 살면서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계청에 나와있는 1인 가구 빈곤율 여자를 보면 거의 한 60%거든요 60%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40%도 저축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1인 가구 거주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저축을 못하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또 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통계에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저축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내가 혼자 나와 사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통까지 뚫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부모님한테 눈칫밥 먹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는 안 살려고 그래. 부모님 간섭 받기 싫으니까. 대부분 이제 혼자 살려고 나온 분들이 꼭 혼자 살아야겠다. 뭐 내가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혼자 나와 살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이제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나와 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뭐 통금시간 걸려있고 그리고 간섭하고 그리고 생활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혼자 살더라도 뭐 저축도 하면서 미래 대비하면서 나중에는 뭐 월세 탈출해가지고 좀 자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도 힘들거든. 남자도 이제 독립해가지고 돈 모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내 집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자는 거의 힘들어요. 여자는 내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해요. 저축을 못하는데 무슨 내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축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1인 가구 많을 텐데 그 중에 상당수는 저축 못하고 살 겁니다. 저축 같은 꿈도 못 꿔. 저축을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돈 저축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나이 먹어서. 그리고 앞으로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이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 월세 내고 산다는 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어서까지 월세를 산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1인 가구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이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게 산다고 하면 이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본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겁니다. 혼자 살고는 있지만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 사는 걸로 끝나는 분들. 이게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 지금 상태하고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지는 게 없을 경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저는 1인 가구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살더라도 돈도 제대로 벌고 좀 제대로 모으고 나중에 좀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보면 특히 여자분들 보면 그냥 사는 정도는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위험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계속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일을 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러면 굉장히 생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자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저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저축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 가져요. 내가 문제 생기면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왜냐? 말 그대로 1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1인 가구의 현실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동생하고 그 친구들만 봐도 곧 30인데 일을 그만두고 알바로 생활합니다. 두 명이서 관악구 1.5룸 생활하는데 주거비만 인당 35만원 나옵니다. 지방집 내려가라니까 꾸역꾸역 안 간답니다. 장난식으로 결혼 얘기하다가 들은 게 충격. 서울에 집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네요.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에라이. 여자들끼리 다니면 눈만 높아지는 게 팩트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동생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물론 다 서울에 이제 자취한 여자분들 문제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근데 저런 분들이 좀 있어. 저 여동생 같은 분들이 지방 사람들이 서울 가가지고 서울뽕에 차는 거야. 자기가 뭔가 된 거 마냥.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아둔 돈도 없는데 30인데 일 그만두고 알바한다. 서울이 그거는 좋아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이 알바로 일하기는 좋은 곳이야. 왜냐? 서울이 그런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 알고 있나? 앞으로 서울의 알바 자리도 많이 감소할 텐데. 왜냐하면 서울은 전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인건비 부담과 가게세 부담이 엄청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4차 산업이 들어오기를 반기는 분들이 좀 많아.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뭐 알바 해봐야 뭐 서비스업이나 뭐 이제 그냥 단순 알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알바 시켜도 주휴수당을 안 주는 조건으로 알바를 시켜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일주일 단위 일을 시키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고용주분들이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주 14시간만 일을 시켜요. 14시간만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14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주 이틀 해가지고 14시간씩 일을 시켜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알바 같은 거 해봐야 뭐 커피 전문점 뭐 서빙이나 편의점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도 뭐 하루 왼종 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벌 수 있는 돈 얼마나 되겠냐고. 막상 서울에서 알바 같은 걸로 이제 생활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명이서 관악구 1.5룸이면 주거비만 일단 35만원, 지금 40만원 내야겠네요. 지금 관악구 1.5룸이면 80만원 할 텐데요. 지금 관악구가 올랐어요. 이 댓글이 최근 댓글이 아니에요. 한 4달 전의 댓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랐을 겁니다. 지금 인당 40만원 내야 될 거예요. 관악구가 지금 평균 월세가 원룸이 60만원이에요.
보통 관악구 지역은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당 10만원씩을 생각하시면 돼. 보통 1.5룸이 8평에서 10평 사이거든요. 1.5룸이 그런 거죠. 약간 그 거실하고 방 한 칸이 분리되어 있는 거. 미닫이 문 있고 그게 한 8평에서 10평 사이입니다. 그러면 한 평당 10만원씩 하면 80만원이죠. 저러면 돈 가지고 싸울 텐데. 이게 여러분 안 좋은 게 여자들끼리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죠. 남자보다 더 많이 싸웁니다. 진짜로. 돈 문제 때문에. 왜냐, 생각해봐. 이 알바로 생활하는데 이 주급비만 들까? 뭐 음식값, 이분들이 뭐 음식을 해먹을까? 아니죠. 배달 음식 먹겠죠. 뭐 스마트폰 폰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생활적인 문제, 돈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쪽이 돈을 많이 부담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너는 왜 자꾸 돈 안 내냐?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이걸 안 싸울 것 같아? 더 많이 싸웁니다. 분명히 싸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자, 지방집 내려가라니까 꾸역꾸역 안 간다고 한다고요? 당연히 안 가겠죠. 서울봉에 차 있으니까. 서울이 좋으니까. 장난식으로 결혼 얘기하다가 들은 게 충격. 서울에 집 있는 남자는 결혼할 거라고 하네요. 네, 집 있는 남자는 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방 여자분들이 서울 남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 남자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배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소 본능이 가장 없는 남자들이 서울 남자예요. 서울 토박이 남자. 왜 서울 토박이 남자들이 물소 본능이 없는지 아세요? 지방은 많이 있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도 알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잘해주지 않고 아무한테나 친절히 베푸지 않습니다. 그게 나름의 생존 본능이에요. 깍쟁이도 깍쟁이 나름 이유가 있어.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그리고 서울에 집 있다는 게 서울에 집이 뭐 1억입니까? 아니죠. 서울 아파트 지금 내려갔다 해도 8, 9억이야. 서울가 아파트 내려간 게 지금 한 7, 8억 될걸요 아마? 7, 8억 됩니다. 내려간 게.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서울에 집 있다고 해도 그 내 집이라 할 수 없어.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850만 이상은 내 집이 아니야. 은행집이죠. 은행집.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영끌하신 분들이에요. 은행에 대출금이 한 4억 5억씩 있는 사람이야. 그분들 원금 이자 내느라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남자 결혼하려면 이 남자들이 과연 여자의 능력을 따질까요? 따지지 않을까요? 따지겠죠 여러분. 따지겠죠. 굉장히 많이 따지겠죠. 같이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좋아야겠죠. 근데 능력이 쥐뿔 없는 알바로 유명한 사람을 같이 살려고 할까요? 참 꿈만 꾸고 있는데 꿈만 꾸고. 이렇게 살다가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살면요 답이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합니다. 연애해도 멀쩡한 사람과 연애하는 게 아니라 나사 빠진 남자하고 연애하게 돼요. 왜냐면 본인도 나사가 빠져 있으니까. 결혼 아니 뭐 만난 사람 있어야 결혼하지. 내가 봤을 때 만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꿈만 먹고 사네요. 이거 정말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직장을 가져야 돼요. 특히 여자가 알바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생계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